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던 팀이 1년 뒤 우승 경쟁을 펼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봄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올해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강원FC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됐는데요. 19승 7승 12패 승점 64점으로 창단 후 최다승, 최고승점, 최다관중, 그리고 아시아 무대 진출까지 지난 시즌 강등 위기였던 강원FC가 창단 16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덕분에 팬들과 도민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즌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돌풍을 넘어 태풍을 일으킨 강원FC의 성과와 기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K리그 한국프로축구연맹 중계 해설을 맡고 계신 이상윤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김병지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강원FC 눈부신 정말로 화려했던 시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제 뭐 지금 재계약하신 거죠? 네, 했습니다. 몇 년 하셨나요? 네, 3년 계약했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짧은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3 시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잡고 출발했었는데 지난해 체질 개선에 대한 집중을 좀 발휘했었고 2024 시즌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동계훈련부터 준비를 잘했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이제 시즌을 보냈었는데 도민 여러분들과 이 기쁜 시즌을 보냈다는 건 너무 감사드리고 매 경기 응원 주시는 구단 주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시즌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역대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성적이 좋고 뭐 대단한 성과였다라는 것은 뭐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과와 결과 이제 뭐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는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나왔던 이제 마지막이 이제 결과였는데 저희들 시즌 시작하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었어요. 하나는 도민화합,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에 구단 내부에서는 파트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국, 한쪽은 이제 선수단인데 선수단은 뭐 성적, 그 다음에 뭐 육성, 그 다음에 내부 경쟁, 그 다음에 공격 축구,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이 있잖아요. 사무국도 이제 할 일들이 많아요. 선수단을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홈 경기 사업팀에 사업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선수단 뛸 수 있게끔 관중몰이를 하는 것 하나하고, 또 관중들 오시면 또 문화 콘텐츠 다양한 걸 있으면서 또 MZ 사업에 대한 어떤 것들도 돈을 쓰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뭐 경영적인 측면이겠죠. 이제 그런 뒷받침과 이 시너지가 함께 다 만들어냈었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제가 강원도를 떠나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강원 도민이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축하의 말씀과 격려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다 맞물려서 참 좋아졌다. 너무 감사한 시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윤 위원님께 질문. 혹시 강원FC 이제 마지막 경기를 이제 해설하셨잖아요. 네, 네. 누구보다 이제 강원FC의 활약들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텐데요. 강원FC의 경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총평하실 수 있을런지요? 올 시즌에 제가 2024년에 강원 경기만 8경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중계할 때 제가 경기를 좀 많이 해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다시 앞으로 뒤로 돌아가자면 최용수 감독하고 우리 김병지 대표하고도 저는 케미가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즌 초반에 약간 뭔가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아, 이거 문제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방수로 저는 윤정환 감독 선택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김병지 대표의 또 탁월한 어떤 감독 본능과 또 개인적으로 2024년 시즌 들어갈 때 전문가들이 예상 순위 있잖아요. 우승팀도 가리고 강등팀 되는 그런 걸 하거든요. 예. 솔직히 저는 강등팀. 저는 근데 강등권에 강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 시즌 2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용수 감독이 올 때에 강등을 할까 말까 한 게임만 줘도 내려가는 이런 타이밍이었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탈출을 했고 지금 뭐 6강 정도가 최고라고 아마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주요했던 게 2024 시즌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전지훈련을 네. 그 트리키에로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구단들을 보면 뭐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가는 게 추세였었는데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제 트리키에로 가면서 결정을 했었는데 왜 유럽을 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내부 경쟁하고 체질 개선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경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나은 팀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제일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 트리키에는 1월 달부터 2, 3월 달까지 전주를 오는 팀들이 수천 팀이 그 곳에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네. 전지훈련 온다는 예, 얘기죠. 나라마다 많이 오는 나라들은 뭐 100팀, 200팀 정도 오고요.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어린 선수들과 실업 합류 선수들과의 어떤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를 많이 뛰었었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2024 시즌에 대한 뭐 조직이나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다졌던 계기가 경기에 있어서의 그 대응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아까 우리 이상윤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즌 처음에 강등권에 분류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력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죠. 예, 공격 축구. 맞아요. 예, 너무 큰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이 전지훈련이 2024 시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럼 전지 훈련을 유럽으로 가실 계획인가요? 네, 올해도 같은 곳으로 가는데 올해는 튀르키예.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또 컨셉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컨셉입니까? 지난 시즌에는 우리가 즉시 전력감 선수만 갔었고 예. 어린 선수들은 대한민국에 놔놓고 갔었어요. 근데 원석은 사실은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더 많아요. 근데 올해는 이 선수들까지 함께 가서 2025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스쿼드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ACL도 나갈 가능성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99%인데 그렇다면 이제 스쿼드가 더 단단해야만 리그와 ACL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가는 컨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경기를 동시에 치러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용수 감독이나 윤정환 두 분 다 스타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김병지 대표께서 제일 스타성이 높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공격은 제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볼도 잘 찹니다. 그렇습니까? 키퍼가 아니었어요? 키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괜히 몰고 나갔다가 이제 올림픽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본 건 뭐냐면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가 홈 경기 때마다 직관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매스컴에도 이제 많이 나오십니다. 홈 경기를 사실 모두 직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팬과 또 도민들 뭐 이런 쪽에 이제 구단주가 관심이 있으니까 더 이제 도민들이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구단주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것, 대표나 아니면 감독, 선수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지사님이 예. 많이 힘드신가 봐요. 축구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구단주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예. 매 경기 이렇게 응원 주시는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단주 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도에서 있는 기관장께서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려와서 강원 도민들까지도 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또 저는 이제 그 국군체육부대 제가 나왔었거든요.
부대장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경기력이나 이 집중도가. 그러니까 구단주님 오실 때마다 우리도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들이 또 선수단, 그다음 밴들 다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혹시 두 분께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올해 이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경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경기가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경기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2등을 할 수 있고 3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제가 그 전에 김기동 감독을 만났었어요. 그때 모임 행사에서. 예.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셨는데 저한테 형, 우리가 이길 테니 형도 이겨주세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FC 서울도 ACL 투어를 나가게 되면 예. 김치한테 이겨야 되고 예. 우리가 포항을 이겨줘야 그 승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이겨. 우리도 이길게. 그러면 우리가 2위가 되고 김천은 3위가 되고 서울은 본인들이 원하는 ACL 투를 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순위가 갖게 되는 되고요. 건데 저 무엇보다 좋았던 게 3등하고 2위 차이는 ACL 다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2위를 함으로써 강원 FC 앞으로 넘어야 될 것은 1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 3위를 하면 또 2위 가면 또 지난번에 3위에서 2위 하면 만족감이 생겨서 1위에 대한 목표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2위에서 좋았고요. 더 좋았던 것은 2위 하면 3위는 넘는 상금이 2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트로피도 있습니다. 1위는 5억이죠. 우승, 준우승. 3위부터는 3위는 없습니다. 패도 없습니다. 3위는. 패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강원 FC에 기념을 할 수 있는 트로피를 하나 이렇게 장만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윤 의원, 네. 시즌 초반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고 기껏해야 6강 정도의 못 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서 준우승까지 하게 됐을까요?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그 자신감 회복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유도 있어졌고요. 아까 근데 저도 질문 하나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는데 네. 저는 그 울산하고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이겼으면 야, 형 승점 방송을 아시네요. 승점 예. 1점 차로 파이널 라인들을 올라갈 수 있었던 강원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패하면서 조금 약간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경기만 만약에 잘했으면 분명히 올 시즌 우승은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도 상당히 기억에 좀 남고요. 마지막 포항전은 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방송 해설을 했는데 그 경기는 정말 잘했고요. 양민혁 선수. 저한테 좀 혼나야 됩니다. 왜요? 좀 이타적인 플레이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저 욕심도 좀 내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두 경기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의 경기에서 이겼으면은 네, 승점 차가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승점이 그때 당시에 몇 점 차이 나요. 우리가 이기게 되면 마지막까지도 그 우승 경쟁을 놓치지 않고서 갈 수 있었는데 분위기는 우리가 더 좋았던 게 울산은 ACL을 병행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예. 집중도는 우리 강원 FC가 따라가면서 뭔가 만들어내면 야, 이 기회가 오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경기 사실 많이 아까웠죠. 그러니까요. 그 경기를 통해서 조금 아쉬웠고 왜냐하면 계속 그리고 또 그 순위하고 다르게 또 1위까지도 했었던 강원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조금만 더 채고 올라갔으면 충분히 우승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었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그런 팀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양민혁 선수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K리그 최고 어제까지 고등학교 3학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졸업 전에 이미 강원 FC와 이게 고등학생이 계약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계약할 수 있는 준프로 선수 계약이라고 예. 그 제도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준프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리그 경기를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고등학교는 안 되고요. 예. 강릉제일고하고 프로 산하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 팀에 있는 선수들에 준해서는 경기를 뛸 수 있는 계약 제도가 준프로 선수 계약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프로 리그에서 뛸 수 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으로 또 이적하게 됐지 않습니까? 양민혁 선수가 가서도 잘 하길 바라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적응하려 생각하십니까? 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잘하고 난 뒤에 페이스를 유지한다라면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나 또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것, 또 강릉 제1구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면 대한민국 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뭐 김병기 대표나 윤정환 감독이 우리가 지금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어린 선수들이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프로에 경기를 뛰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양민혁 선수처럼 내가 했었을까? 막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래서 다른 팀들도 계속 어린 선수들을 지금 발굴해내고 있고 네. 또 프로는 당연히 상품이고요. 또 프로는 또 경쟁을 통해서 선수가 경기를 뛰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대단한 선배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아니 저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득점이 12골이나 있어요. 엄청 어시스트가 6개예요. 야, 저 정말 대단하다. 저런 선수들은 계속 발굴해내야 되고 또 우리 K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민혁 선수를 발굴해낸 분이 우리 김병지 대표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소문이. 네, 소문이죠. 맞습니까? 네. 아니 근데 예. 그 양민혁 선수 발굴에 대해서 지금 이 숟가락 얹으시는 분들이 워낙 중학교 때 내가 했고 고등학교 때 내가 데려왔고 또 지금 뭐 선수 만들었고 등등 있는데 저는 예. 뭐 저도 숟가락 얹으자면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이제 성장을 한 건 맞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양민혁을 제가 남해까지 가서 경기를 직접 봤어요. 그러면 양민혁이라는 존재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 명이 있어서 잘하고 있기를 불렀어요. 너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패스를 한 번만 더 잘 주면 이게 중요해. 다시 받아서 너 위치에서 한 번만 잘하면 득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다 잘하고 요거 패스만 한 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요. 헤어졌습니다. 다음 경기 또 관람을 갔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성장이 가능한 친구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양민혁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그래서 이 여름 때 준프로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하기 며칠 뒤에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개월 정도 미뤄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 때 데려와서 이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예, 저하고 양민혁 선수하고 양민희 선수 에이전트만 준프로에서 데려가는 걸로 하고 모든 사람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2024 시즌에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4 시즌을 고등학생 올리고 K2에서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좋은 선수 데려와서 해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고등학교 선수에게 미래를 맡기냐라고 했을 때 감독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1년 남았잖아요, 계약이. 그렇죠. 우리 보고 성과를 보여야죠.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제가 했던 말이 나도 계약 1년이야. 같이 한 배 탔으니까 믿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주 렌즈를 꼭 데려가기를 바랬었고 그 추가 인원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구단에 지원해 줄 테니까 데려가라 해서 양민혁 선수가 이제 갔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감독이야 코칭 스텝 그 양민혁 선수의 노력 이런 것들 그때부터는 좋아졌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구단에 올리는 것까지는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숟가락을 올린 게 아니라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국 고교 축구 대회 이런 데 다 참관하러 다니신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다니면 젊은 친구들 중에 얘는 참 내가 잘 가르치면 되겠다. 아니면 얘는 앞으로 비전이 좋겠다. 이런 게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러세요? 저는 골키퍼잖아요. 예. 가끔씩 공격까지만. 저희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키파를 발굴하러 다니신다 그러면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공격 선수나 수비 선수를 이제 보러 다니니까 네. 지난 시즌 보니까 제가 프로 경기보다 고등학교 경기를 더 많이 봤더라고요. 네, 강물들 찾으러 다니고. 강릉을 다니는 것보다 뭐 하만, 뭐 남해, 통영, 뭐 제주도 등등 뭐 경기도 좋은 게임 있으면 거기 가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9시즌 게임하면 거기 가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우수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김병지 픽은 어떤 픽이냐라고 하면 야, 저 선수가 상대 공격수면 어떨까?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팀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 공격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창출할 수 있는 선수인가를 보고요. 양민혁 그게 보였던 거고요. 그 마지막 게임 말씀하셨거든요, 해설위원께서 이타적인 플레이라. 양민혁 그날 4-5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MVP가 눈에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요. 욕심을 좀 부렸나? 그만큼 기회 창출을 잘 만들어내는 선수가 양민혁이에요. 자, 수비수? 야, 이 수비수가 나 앞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높이를 책임지면 나는 디커버를 책임을 지고 행동 반경이 넓으면 내가 좀 더 줄이면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 수비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속도가 빨라. 야, 이러면 이 선수는 피지컬적인 것만 잘 갖춰내면
좋은 선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내가 골키퍼일 때 나와 함께하는 동료나 상대 공격수를 봤을 때 부담감 있는 선수는 잘하는 선수예요. 아, 맞습니다. 예전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또 양민혁 선수를 좀 더 얘기하자면 예.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볼을 가지고 가는 속도가 손흥민급으로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해설을 하지만 제가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거든요.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말도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냥 아주 침착하게 그 포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예. 얼굴의 표정도 하나도 안 변하고 야 일일이 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정말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선수는 야 이 뭐 부족한 게 지금 상황에서 없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선수들 중에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다 성공한 선수가 한 명, 저는 이제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자기 포지션에서는 별로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윙백이라 그러나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냥 뭐 국대까지 선발이 됐잖아요. 네. 이런 거는 감독의 능력일까요? 감독의 역할에서는 어쨌든 코칭 스텝에 안건들이 올라오죠, 안들이.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자리이고 네. 또 수석 코치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감독님한테 또 의견을 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코치들은 또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선수가 더 나은 선수이고 지금 현재 컨디션은 또 좋고 또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선수가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균형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총체적인 역할은 이제 감독이 하시는 거고 네. 포지션 변경 등등 하는 것들은 이제 코치님들이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감독님의 이제 역할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강원 FC는 각각의 역할에서 충실할 수 있는 스태프들의 그 역할을 참 잘 줬다. 예, 그 속에서 이제 감독의 이제 선택지가 나온 거고요. 어린 선수들의 기회를 주면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예. 부담이 되는데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제가 그만두고 하는 이 책임에 있어서의 무게감은 사실은 저는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강원FC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강원FC는 존재를 해야 되고 잘 가야 되고 그렇죠. 감독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감독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강원FC는 영원히 해야 되니까 예. 강원FC가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러면 어린 선수를 육성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K2나 K1에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들을 잘 데려와서 내부 경기에서 예.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구단의 방향성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정책과 철학을 이제 입혀서 예.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게 시작이 돼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다른 구단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 지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또 정책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공하니까 벌써 다른 구단들도 또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수도권에서 또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거에 앞서 한 번 더 또 지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자리에 대한 것보다는 강원FC의 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강원FC 팀은 만들어졌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민혁 선수가 이제 K리그에서 유럽 리그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에 상당히 좀 비싸게 갔다. 네, 맞습니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양현준 선수도 네.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 셀틱 FC로 이적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그분도 이제 그 선수도 가면서 이제 이적료가 좀 많이 받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받은 건 좋습니다. 500억이 100억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강원 FC에도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올 때 강원도에서 나오는 예산이랑 강원랜더 시도협회 그다음에 스폰서 했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어쨌든 한 200억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됐었어요. 올 시즌에는 거기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된 거죠. 예. 이 인상된 금액이 달리 나온 게 아니라 예. 저희들이 사무국과 아까 선수단의 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홈 경기 사업팀, MB 상품, 그다음에 선수단 내부 경쟁 통해서 예산 줄이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만들어내고 이적료를 벌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예산의 플러스 요인이 30%가 여기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가지 못하면 이 30%는 무용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200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선수단 운영하는데 엄청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 폭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줄어들어야 되니까 어려울 텐데 강원 F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선수 육성해서 셀린 구단 만들면서 내부 경쟁에서 좋은 성적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야만 이 베이스가 유지가 되는 유지될 거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강원 F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 도민들이 지원해서 만든 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보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 200억 정도로 이제 운영한다 그랬는데 사실 200억이면 따지고 보면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몇 푼 안 남는 것일 수 있거든요. 선수 영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돈이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 승률도 높아지고 우승도 할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일단은 뭐 프로는 돈 갖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선수를 영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입의 어려움들은 이런 거죠. 지금도 A 선수가 좋은 선수이면 틀림없어서 지금 FA 돼서 나온 선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구단에서 얼마야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연봉 한 6억? 정말 괜찮은 선수니까. 예. 그러면 그쪽 에이전트 어떤 얘기하냐면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구단에서 A 구단은 6.5억이 나와 있고요. 다른 또 B 구단은 7.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려오려면 그 구단들은 좋은 구단이고 우리는 8억 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오버페이가 되니까 우리는 또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과감하게 안 데려옵니다. 포기하고. 네, 그래서 K2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은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수들도 3학년을 보잖아요. 예. 저는 3학년을 안 봐요, 이제는. 1, 2학년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양현재 선수 보냈죠. 양민혁 보냈고 47번이에요. 다음에 이제 47번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면서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와서 성장을 시켜주는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린 선수들에게 어떤 구단이 오더라도 나는 강원을 갈 거야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열악한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꿈의 목표를 만들어주는 구단이라면 우리를 구단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화를 만들어 지금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한 2, 3년 정도만 우리의 정책이 잘 돼서 47번 마케팅이 만들어지고 2025 시즌에도 또 다른 또 슈퍼스타가 나와서 유럽을 간다라면 지금의 분위기와 다르게 또 이제 더 많은 신뢰를 주면서 이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예산 말씀 주셨으니까 양현준 선수가 처음에 우리 구단에 오퍼가 왔을 때 200만 유로였었어요. 그 마지막 보낼 때 제가 275만 유로 보냈습니다. 오, 엄청나네요. 네, 그다음에 양민혁 선수는 처음에 들어왔던 오퍼 금액이 200만 유로였었어요. 그 이상은 절대 못 준다 그랬어요. 예. 지금은 얼마 주고? 미니멈 400만 유로고요. 향후에 활약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옵션 조항들을 네, 가지고. 그래서 이 계약도 잘해야 되고요. 선수 잘 뽑아야 되고요. 네, 감독의 그 할 일과 대표 할 일이 좀 다른 것처럼 각각의 역할에서 잘할 때 2024 시즌에 그런 동화 같은 스토리가 또 만들어진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구단이 우승의 목표를 두고 가지는 않잖아요. 몇몇 구단이죠, 사실은. 그 목표가 1차 목표가 달라요. 강원 FC는 6강, 그다음에 ACL, 그다음에 우승인데 뭐 울산연대, 전북연대, FC 서울, 대전 하나 시티즌까지는 우승을 달리는 팀들이죠. 단번에 목표가. 근데 거기는 6위 밑에 떨어지면 오히려 뭐 평가 절하받는다라고 봐야죠. 네, 그런 구단의 어떤 예산의 범주 내에서 목표는 좀 다른데 강원 FC는 내년에도 6강 올라가는 게 상위 스플릿이 일단 1차 목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ACL은 또 나가야 되는 목표를 둘 테고 여차하면 달리겠습니다. 아직 우승이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우승은 목표가 그 여차가 우승인데 최종 목표는 단계별로 있는 거죠. 1차 상위 스플릿, 2차 ACL, 3차 목표 우승입니다. 그래서 윤정환 감독이나 선수들 있잖아요. 항상 경기 이기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도 인터뷰를 하는데 올 시즌 강원의 목표는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우승 가시권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 멘트를 맨날 날리더라고요. 네. 아니, 윤정환 감독이 이제 이번에 K리그 1에서 감독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주목받는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계약은 잘한 건 맞는데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낮춰서 저희들이 했던 금액에 준하면 이거는 성립이 되는데 지나치면 이번 시즌 강원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강원 동화를 써내려간 윤정환 감독이 강원과 동행을 끝내게 됐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뭐 안 맞으면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그냥 잘 합의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일단 뭐 선수들한테는 미안하죠. 같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약이 불발됐다. 네. 그러면은 다른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 조직은 제가 없어도 일주일 내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체계와 철학을 이제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조직이 누구 한 명이 빠졌다고 해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조직은 사실은 거의 쓰러지는 조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강원 FC의 그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런 구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강원 FC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설령 안 되면 와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강원FC 신임 사령탑에 삼척 출신인 정경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울산현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정 감독은 강원 FC가 정경호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 인선을 시작했습니다. 강원은 정경호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에 지난 2015년과 2016년 강원 FC에서 플레인 코치로 활약했던 박용호 인천 유나이티드 코치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강원 FC에서 뛰었던 오범석 현 파주 시민 축구단 감독을 선임할 어쨌든 예정인 내년에는 것으로 이제 그 강원 알려졌습니다. 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또 진출합니다. 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다음에 엘리트로 가지는 거죠. 네. 예, 강원 FC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가는 것과 이제 이게 엘리트. 뭐 어느 분이 예. 아,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좀 예전에 복잡해요. ACL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북하고 네. 지금 강주가 지금 엘리트하고 ACL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성적에 따라서 예. 지금 강원이 올 시즌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나가는 건 맞죠, 김명희 대표?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ACL 1에 나가는 구성 조건이 뭐냐? 예. 일단 K리그 1 우승팀.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FA컵 우승팀인데 예. K리그 4위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울산 현대는 나가죠. K리그 우승했으니까. 예. 포항은 FA컵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4위 이내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이 김천을 이기고 우리가 포항을 이기면서. 예. 근데 그러면 포항은 ACL 1을 못 나갑니다. 그러면 차위 K리그 1에서 2위 하는 팀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나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확률적으로는 99%라고 보는데 그 1%가 또 뭐가 있냐? 지금 현재 엘리트하고 ACL2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주랑 전북이랑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두 팀 중에서 우승이 나오면 우리는 또 플레이오프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설명하는 게 아주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의 챔피언스라고 유로파리그 뭐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아, 네. 좋은 표현이신데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지금 너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어려운데 강원 FC는 ACL2는 무조건 나가고요. 예. 그 원도 95% 이상은 나가게 되는 지금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그럼 홈 경기를 우리가 치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치르든지 와서 해야 되는지.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홈 경기장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강릉 종합 경기장에서 치르는 게 맞나요? 지금 결정이 네, 됐습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정해져 있습니까? 애초에 이제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여러 가지 구성 요건상 강릉 종합 경기장에서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홈 경기를 할 때 춘천에서도 하고 또 이제 강릉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만 치러지느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관중 수도 아까 말씀 이제 네네네. 가변 이제 이 좌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이제 관중들을 위한 어떤 뭐 입장료 이런 것도 수입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올 시즌에 우리 K리그가 예. 잔디 때문에 문제가 정말 많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강원은 피치가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다 예, 그러더라고요.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선수들 뛸 때, 야, 진짜 내가 축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강원의 어떤 축구, 이 신바람 나는 축구를 했는데, 강원의 진짜 이 엘리트를 나가고 정말 이 세계적인 어떤 어제 이슈잖아요. 예. 아시아에서도 또 좀 많은 그 축구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경기를 본다는 자체는 선수들을 또 볼 수 있는 아 그렇죠. 또 그 기회가 되면 뭐 양현준 선수나 양민혁 선수처럼 또 스카우트 될 수도 있고요. 또 경기장 자체가 저는 가변석 아까도 말씀드린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2만석 채울 수 있고 그 인원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는 제가 강릉종합운동장이 딱 제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강릉에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면 예.
춘천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여튼 근데 제가 춘천 송암도 가봤는데 예. 거기도 잔디 너무 좋고요. 경기장도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선택은 어쨌든 지금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네. ACL을 하게 되면 가변석을 하게 되면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가변석을 치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 그리고 강원 FC가 이제 내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게임을 이제 병행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이제 부담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네. 뭐 이런 대회 나가서의 뭐 어떤 성적 목표 이런 건 있습니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조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일단 선수 구성이 일단 좀 더 필요하고요. 아,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일단 스쿼트 자체가 좀 더 탄탄해야만 K리그대에 집중할 수 있고 ACL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자칫하다간 두 대회 다 어려워질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근래 이제 ACL 진출에 대한 게 이제 가시화되어 있을 때 네. 우리 도 의장님, 문화체육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도 의원님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들을 또 지고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구단주님, 그다음에 우리 그 이사님들 께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우리 도 예산이 책정된 게 2017년도에 그 예산이 책정이 됐었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변화됐던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졌던 거죠. 뭐 이 시사반장을 들으시는 뭐 예.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2017년도하고 지금까지의 그 인플레이션 등등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엄청나죠. 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좋은 성적 냈을 때 예. 한 2, 30억 정도 예산을 더 예산을. 편중해 주시면 ACL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겠고 예. 그다음에 또 구단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안 되면 예. 안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할 준비는 되어 지금 있습니다만 이제 선수 이제 양민혁 선수도 이제 가고 이렇게 되면 혹시 선수 보강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접근 중에 있고요. 몇몇 선수는 저희들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수를 계약했던 친구들이 지금 함께 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양민혁 선수와 황문희 선수에 대한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야, 올해 이제 이렇게 잘 돼서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그러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이 두 선수 없던 선수였었어요. 양민혁은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였었고 예. 황문기는 윙포드 봤었는데 예. 잘 못해가지고 윙백으로 이제 포지션 그때 당시에 뭐 한 마지막 한 5경기 넣고 예. 이렇게 했던 선수였었거든요. 2025 시즌 준비하면서 지금 시간이 있다 우리한테는 그 시간 동안에 선수 연협 잘해서 또 육성하는 친구들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방송할 시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저 일단은 이상윤 위원님께 이제 거의 마지막 방송인데 올해 이제 역대급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팬들도 우승 뭐 이런 기대를 당연히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일부 리그 탈락했다 그러면 포기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는 우리도 할 수 있네라는 이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올 시즌 그 구단이나 뭐 감독, 코칭 스태프, 그러니까 선수들 삼위일체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선수들이 지금 올 시즌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강원이라는 팀에 맞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을 확실히 보여줄 수만 있다면 뭐 2025 시즌에는 기가 막힌 또 완성도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재 대표께 뭐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뭐 팬들 그리고 이제 좋아하시는 뭐 도민들께서도 지금 이제 혹시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024 시즌 동화 같은 시즌을 보냈었는데 그 시즌을 치르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응원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강원도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2025 시즌과 더불어서 앞으로 강원FC에 나갈 바는 재밌는 축구, 도민과 함께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 강원FC의 비전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데 성적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콘텐츠로서의 강원도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구단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강원FC 구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난해 여름 K리그를 누비다 스코틀랜드 셀틱 FC로 이적한 양현준 선수의 등번호가 바로 47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7번은 양민혁 선수가 물러받은 번호이기도 합니다. 47번 등번호를 받은 양민혁 선수 역시 아시다시피 강원 FC에서 활약한 후 토트넘으로 떠났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전설의 감독 아르센 벵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슈퍼스타를 사지 않는다. 우리는 슈퍼스타를 만든다. 아스날 무패 우승을 이끈 주인공도 유망주 발굴에 많은 애를 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강원FC의 등번호 47번, 앞으로 젊은 유망주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등번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강원 FC는 영서인 춘천에서 경기를 하고 영동인 강릉에서 경기를 하면서 화합된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보여지는 시선들이 서로 간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빠지고 오로지 축구 하나. 내년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면 더 많은 선수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젊은 선수들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큰 무대를 가는 만큼 큰 선수들도 있어야 돼서 그 구단이 필요하던 선수가 있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 팬들도 경기장에 오시게 되면 선수단과 이렇게 스킨십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강원 FC는 그야말로 도민 구단, 강원 도민 전체의 구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로지 우리 이 강원 도민 전체가 더 좀 주인의식, 참여의식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긴축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FC는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프로축구단 감독 정경호의 지금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2024년은 모두 다 고생했고 모두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강원 동화는 끝났습니다. 네, 강원 동화는 이제 끝났고 2025년에 동화를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선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년에도 황민기 그리고 양민혁의 빠진 자리를 채워서 새로운 게임 모델로 K리그 2025를 한번 흥분시켜 보겠습니다. 말 받으니까 벌써 내년에 강의 더 빨리 가는데? 네?